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물 마시는 요령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과 식단은 신경 쓰지만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물 마시기를 소홀히 하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물을 잘못 마시면 몸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노년기의 물 관리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이유 없이 머리가 띵하거나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했던 적 말이죠.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던 그 순간들이 어쩌면 아주 단순한 이유, 물 부족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58세 한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노년 환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별다른 병은 없는데요. 몸이 그냥 축 처져요. 밥도 먹었고 약도 잘 챙겼는데 영 기운이 없네요. 그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오늘 물은 얼마나 드셨나요? 그러면 열이면 열 대답은 비슷합니다. 물을 따로 먹진 않았는데요. 커피는 마셨어요. 국물도 먹었고 과일도 먹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대로 된 수분 섭취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수분을 저장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 자체도 둔해지죠. 젊을 때처럼 목마르네 하고 스스로 깨닫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한 번은 73세 어르신 한 분이 오셨습니다. 평소에는 건강을 자랑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기억력이 뚝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검사해보니 치명적인 병은 없었죠. 그런데 하루 물 섭취량을 조사해보니 하루 종일 2컵 정도밖에 안 드시더라고요. 국물 먹었는데요 하시던 어르신께 저는 아주 간단한 숙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물만 1.5리터 조금씩 나눠서 드셔보세요. 한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졌어요. 집사람이 저보고 젊어진 것 같대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수분 관리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물을 마신다는 건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순환을 돕고 세포의 생명을 불어넣고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맑게 해주는 일이죠. 그런데 노인이 물을 잘못 마시면 오히려 탈이 나기도 쉽습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잠자기 직전에 많이 마시면 야간뇨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과 또 제 스스로 몸으로 체득한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물 마시는 요령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알지만 어떻게, 언제,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마셔야 진짜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몸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삶의 질은 정말 놀랍게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 아주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선물해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기 물 마시기의 진짜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물을 잘 마셔야 한다고 강조하죠. 우선 노년기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심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신장 기능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죠.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신장에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을 드실 때는 한 번에 150에서 200ml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하루 7에서 8회 정도로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컵을 들이키는 대신 반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 그것이 노년기 물 마시기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실천했던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82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요. 평소엔 특별한 지병도 없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탈수 증상으로 입원하시곤 했습니다.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억지로 마셨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서 결국 줄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께는 물을 억지로 한꺼번에 마시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반 컵, 식사 30분 전으로 반 컵, 오전, 오후에 각각 한 컵씩
잠자기 2시간 전까지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생활 패턴에 맞춰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법을 적용한 지 한 달 후 그분은 여름을 무사히 넘기셨습니다. 선생님, 이번 여름에는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활짝 웃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을 선택할 것.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활 리듬에 맞춰 물을 나눠서 마실 것. 식사 중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따뜻한 물 반 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게 몸속 순환을 깨워주는 최고의 습관이더라고요. 특히 아침 물은 노년기에 있어서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밤새 몸에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기 때문이죠. 물을 마시는 일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지탱하는 작은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 한 잔이 뭐 별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 한 잔이 쌓여 하루를 살리고 일생을 바꿉니다. 당신이 지금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앞으로 맞이할 하루하루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책상 위에 있는 물컵을 한번 다시 바라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몸을 위해 오늘 이 한 잔을 어떻게 채워줄까?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잘게 나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시간을 잘 잡으면 같은 물 한 잔이라도 몸에 스며드는 힘이 전혀 다르게 작용하거든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하루 중에 물을 가장 많이 드시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대부분 밥 먹을 때요 아니면 목마를 때요라고 대답하시죠. 하지만 밥 먹을 때 급하게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를 방해하고 목마를 때만 물을 마시다 보면 이미 늦습니다. 몸은 탈수가 꽤 진행된 뒤에야 신호를 보내니까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 네 가지 골든 타임을 꼭 지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물 한 잔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은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피도 끈적해져 있죠. 이때 미지근한 물 반 컵만 마셔도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덜 힘들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식사 30분 전. 소화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위에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소화액이 잘 분비되거든요. 식사 중간에는 가능한 한 물을 많이 마시지 말고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물을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오후 피로가 몰려올 때. 특히 24시쯤 몸이 축 늘어질 때가 있죠. 이때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카페인이 아니라 수분이 몸을 진짜로 깨워줍니다. 네 번째, 잠들기 2시간 전. 단, 너무 많이 마시면 야간뇨로 고생할 수 있으니 반 컵 정도만 부드럽게 드세요.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춰주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끼는 환자분 중에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던 분이라 물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하셨죠. 그분은 하루에 12잔밖에 물을 안 마셨고 늘 피곤하고 다리가 붓는 증상으로 고생했습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골든타임을 지켜보자고 제안했어요. 일어나서 반 컵, 식사 전으로 반 컵, 오후 피로할 때 한 컵, 잠자기 전 반 컵.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한 달 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다리가 안 붓네요. 잠도 푹 자고요. 물 마시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작은 변화가 누군가의 삶을 이토록 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까요. 우리는 때때로 거창한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정작 몸이 원하는 건 소박하고 꾸준한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식사 전에, 피로할 때 잠들기 전. 이 짧은 순간들을 소중히 챙기면 당신의 몸은 매일 조금씩 더 젊어질 겁니다. 지금 시계를 한번 봐주세요. 혹시 지금이 물 한 컵이 필요한 시간 아닐까요? 물을 마실 때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선생님, 생수면 되나요? 끓인 물이 좋은가요? 시원한 얼음물은 안 되는 건가요? 저도 한때는 별 생각 없이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갈증을 해소하고 싶다는 마음에 얼음 동동 띄운 물을 즐겨 마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찬물을 마신 뒤 배가 싸게 아프고 한기를 느끼는 일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과 신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찬물은 노년기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따뜻한 상태를 좋아합니다. 특히 소화기관은 따뜻해야 원활하게 기능하죠. 갑자기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위장 근육이 움츠러들고 소화액 분비가 줄어듭니다. 장 운동도 느려지면서 변비가 심해질 수 있죠. 심지어 심장에도 급격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미지근한 물 또는 실온 정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지근한 물은 대략 3040도 정도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도를 말해요. 한 번은 75세 어르신이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여름 내내 얼음물을 즐겨 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뚝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더위를 식힌다고 좋다고 믿었던 얼음물이 오히려 몸속 에너지를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자고 권해드렸죠. 대신 처음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으니 허브티나 보리차 같은 걸 연하게 타서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시원하지도 않은데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입맛이 다시 살아나고 아랫배가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이 하셨던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차가운 물은 잠깐 기분은 좋은데 따뜻한 물은 오래도록 몸을 편하게 해주네요. 맞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잠깐의 시원함보다 오랫동안 부드럽고 편안한 상태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럼 어떤 물이 좋을까요? 사실 특별한 약수를 찾아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끓여서 식힌 물 또는 정수된 생수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물은 세균 번식 위험이 있으니 하루나 이틀 이내로 갈아주는 것이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한 보리차를 즐겨 마십니다. 보리는 위장을 보호해주고 부드럽게 수분을 공급해주거든요. 또 가끔은 연하게 끓인 옥수수 수염차도 좋습니다. 노폐물 배출을 돕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니까요. 물을 어떤 온도로, 어떤 마음으로 마시느냐에 따라 몸이 느끼는 하루가 달라집니다. 뜨거운 물은 아니더라도 손끝에 포근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 한 잔. 그 한 잔이 당신의 하루를 다정하게 감싸줄 수 있습니다. 오늘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당신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자꾸 입이 마르고 머리가 멍한 것 같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피곤함이나 집중력 저하를 노화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저는 한의사로서 이런 증상들 뒤에 숨은 탈수가 있을 가능성부터 먼저 의심합니다. 노년기에는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몸이 수분을 필요로 해도 뚜렷한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은 조용히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안이 자주 마르고 끈적거린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탄력이 떨어진다. 소변색이 짙어지고 양이 줄어든다. 이유 없이 피로하고 집중이 안 된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움을 느낀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많은 분들은 단순히 나이 탓이라며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몸이 애타게 물을 주세요 하고 외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70대 초반 부부가 함께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두 분 다 몸이 쑤시고 무기력하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만성질환이나 혈액순환 문제를 의심했지만 자세히 상담하다 보니 두 분 모두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남편분은 하루 종일 커피만 34잔 드시고 물은 거의 마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속 수분을 더 빼앗아갑니다. 결국 두 분께 하루 목표를 세워드렸습니다.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을 7잔 이상 나눠 마시자. 처방은 단순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 뒤 다시 만난 두 분은 얼굴빛이 확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몸이 가쁘네요. 집안일에도 덜 힘들어요. 오랜만에 낮잠도 안 자고 하루를 다 보내봤어요. 그 활짝 웃던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노년기의 탈수는 단순히 갈증만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온몸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심장 부담이 커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기억력 저하나 혼란 증상도 쉽게 올 수 있죠. 한마디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은
매일 조금씩 건강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탈수가 심해지기 전에 몸의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채는 것입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소변색이 짙어진다. 어지럼증이 느껴진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몸을 다독여 주세요. 건강은 그렇게 작은 신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때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를 돌봐줘. 오늘은 그 소리에 따뜻한 미소로 답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근육도, 골밀도도, 기억력도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입니다. 물을 올바르게,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관찰해온 결과 물을 꾸준히 잘 챙기는 환자들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피부가 맑고 표정에 생기가 돌며 걸음걸이에도 탄력이 살아납니다. 피가 맑아지고 장 기능이 좋아지며 뇌 혈류가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1.5리터의 물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65세 여성 환자분은 1년 만에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항상 만성 피로를 호소하던 72세 남성 환자분은 물만 잘 관리했을 뿐인데도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산책을 즐기는 일이 다시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역할을 넘어서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각 장기에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며 몸 구석구석을 정성껏 돌보는 일꾼과도 같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염증이나 혈액순환 문제들이 쉽게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물을 충분히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마셔주는 것만으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뇌세포 역시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을 잘 마시면 집중력과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던 분들도 물 습관을 고친 뒤에는 스스로 기분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데 있어 물은 가장 기본이자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약을 먹거나 힘든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의 리듬 속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것. 그 소박한 실천이 나이든 몸을 부드럽게 지탱하고 남은 생을 조금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물 한 잔을 준비하는 손길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담는다면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의 마지막 장면까지 따뜻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히 물 한 컵을 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물 마시는 요령, 어떻게 들으셨나요?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챙기는 것, 그 작은 습관이 결국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인생을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히 물 한 컵을 더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만들어내는 큰 변화를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삶이지혜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끝까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